돈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 시간을 바꾸고서 그 대가로 받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귀한 거하고 교환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선택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의 선택의 습관이 결국 본인의 자아를 다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쇼핑이라는 게 내가 좀 더 크거나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선택의 습관을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하고 필요한 물건만 내 삶에 들일 수 있는가? 제가 살면서 가장 나쁜 시기다, 이것보다 더 나쁜 시기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은 물건들을 내다 버리는 일이었어요. 집을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건들을 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살림들도 많은데 집 크기가 반이 된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움츠러들고 굉장히 저 자신도 작아진 느낌이 들고 좀 숨쉬기가 어렵다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여기서 그냥 내가 호투로 끝낼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든 거예요. 결정했어. 그래, 나 어떻게든 살아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실천을 실제로 한 게, 그래, 버리자. 지금 나를 이렇게 목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공간을 좀 확보를 하자, 이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 갖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정말 소파 하나만 남겨놨어요. 침대도 버렸어요. 그때 제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숨이 쉬어지는구나,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비용이구나. 물건이 아깝다고 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는 감가상각뿐만이 아니라 그 소중한 공간에 대한 비용을 또 그대로 다 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방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물건을 들이는 거에 엄청나게 정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집에는 물건 중에서 예쁘기만 한 물건이 없어요.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집에 아예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대신에 쓸모있는 물건인데 예쁜 거, 가장 예쁜 걸로 사요. 심지어 저희 집에는 물건을 다 집어넣는 게 좀 습관이 들었는데, 심지어 밥솥도 들어가 있어요. 싱크대 안에. 밥을 할 때만 꺼내놔요. 그래서 위에 무슨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광활하게 해놨는데 가끔 그렇게 청소만 하면 깨끗해지는 빈 공간을 볼 때 되게 쾌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려다가 보니까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신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검색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빈티지 접시 세트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정말 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 제 습관이 있어요. 싱크대 안을 머릿속에서 3D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그릇을 사면은 어느 자리에 이걸 놓을 수가 있지? 하고서 공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간이 아무래도 안 나와. 근데 이거 대신에 버릴 접시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그런 물건은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 철칙은 보이는 물건만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깊이 수수령 박아놓질 않아요. 그냥 한 줄로 눈에 보이는 만큼만 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그냥 없는 거라고 치고 정리를 하거든요. 쓰임새가 있는 그 공간에 놀 자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구매 욕구가 저는 그냥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접시를 포기하고 사지 않았죠,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욕구 조절을 하고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살다 보면은 쇼핑에 대한 개념이 훨씬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제 공간과 제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물건에 또는 쇼핑 욕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장악하고 있어.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창안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트리밍 쇼핑이라는 거예요. 요새 그 스트리밍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음악이 가장 먼저였죠, 스트리밍 쇼핑은.
그렇고 요새는 콘텐츠도 예전처럼 뭐 비디오나 뭐 DVD 이런 거로 소장하는 개념보다는 OTT 서비스로 그냥 흘려가면서 스트리밍으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들 보죠.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물건을 공유 개념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그 물건을 혼자 사는데 그 물건을 좀 이렇게 흘려보낸다. 나한테 잠깐 오고 이걸 온전하게 소진을 하고 그냥 보낸다.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오래오래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살 거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근데 제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쇼핑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제가 휴가지에 가서 쓸 모자를 사려고 해요.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고 얼굴 좀 타는 거를 막아줄 그런 모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쓸 거를. 근데 이거를 살 때 막 고민을 해요. 수납을 또 생각을 해요. 나중에 휴가 다녀와서도 내가 공원 같은데 여름에 외출하고 할 때 얼굴 탈 때 이럴 때 좀 막을 때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사는 거니까 요모조모로 다 쓸 수 있는 걸 내가 다 사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휴가 가서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고 와서도 별로 안 쓰는 모자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생각을 스트리밍 쇼핑 개념으로 바꾸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이 여행을 가서 이 해변에서 딱 한 번만 쓸 멋진 요즘 유행하는 모자를 살 거야. 밀짚 모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챙이 크고 인스타에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리본 커다랗게 달려있는 거 그런 걸 산 거예요. 그래서 휴가지 가서 잘 썼어요. 너무. 와, 햇빛 담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도 너무 그 휴가지 기분 나게 잘 나오고. 그래서 그걸 너무 만족스럽게 해서 이번 휴가 갔다 오면 바로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건데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휴가 가서 너무 잘 써서. 그래서 다음 휴가에도 쓰게 되고 밭일 같은 걸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밭에 가서 뭐 잠깐 이렇게 뽑는 체험 같은 거 할 때도 그 모자 쓰고 가서 했어요. 한 번 쓰고 버려야지 그런 각오로 샀던 물건이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오히려 파생 효과를 낳더라고요. 내가 이 물건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거에만 쓰고서 내가 그냥 버리기까지 할 거야. 나는 그냥 이것만 맞춰서 이 물건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족도가 크면서 다른 용도까지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온전히 나는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한번 완전하게 나를 만족시키고 얘를 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뭔가 영원히 소유할 물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쇼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특히 뭐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딸한테까지 물려줄 가방, 딸한테까지 물려줄 트렌치코트 이런 걸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유행을 안 타지가 않아요. 명품들도. 그게 5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명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한 5년 쓸 거? 이 정도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 사도 그냥 막 굴려요. 이렇게 막 모시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끝까지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마실 갈 때도 그냥 그 가방 들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 물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기분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단촐해지고 제 소비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쇼핑에 관한 책을 쓰면서도 자기 검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한쇼핑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스트리밍 쇼핑이라는 개념이 현대에서 어떤 철학 개념하고도 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적응을 정말 미친 듯이 해야만 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들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일부 그런 얼리 어댑터들이나 그 사업에서 예민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 키오스크 쓰는 것만 못해도 이제 햄버거 하나 못 먹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적응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쇼핑도 흐르는 형식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이런 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고 그 물건을 온전히 좀 소진시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게 앞으로의 그 시대 흐름에도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시는 그런 쇼핑의 형태, 삶의 형태에도 한 번쯤 좀 적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